지금부터 3차 시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심화수학 1 첫 번째 단원 방정식의 분수 방정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수 방정식. 자, 분수 방정식이란 무엇인가? 자,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미지수 x에 대한 분수식을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을 분수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러면 분식에 대한 뜻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미리 좀 말하겠지만 선생님 이쪽 흰 여백에다가 이제 판서 내용을 좀 적을 건데요. 지금 이 패드로 쓰다 보니까 이 전자펜을 이제 패드 위에 써서 판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면에 손이 좀 대이면 자꾸 민감한지 뭐 그런 좀 잘 펜으로만 작동할 수 있도록 이라는 거를 설정해 놔도 자꾸 페이지가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는 순간 앞에서 녹화된 부분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화면에 손이 안 대이고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글자가 영 엉망이 되는데 깊은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분수식이란 이런 걸 말합니다. 분수식. 다항식분의 다항식을 말해요. 단, 이때 이 분모는 상수가 되면 안 됩니다. 상수가 되면 이 분수식은 분식이 아니라 다항식이 되죠. 그리고 또 예를 하나 들어서 x분의 sin x, x분의 sin x는 분수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자가 다항식이 아니에요. 그럼 다는 야는 뭐냐? 분자 분모를 가지고 있는 그냥 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런 거를 이제 초월식, 이런 거를 함수로 두면 이제 초월 함수 이래 되죠. 아마 요거는 미적분 가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런 분수식을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을 분수 방정식을 한다. 이게 답니다. 이렇게 뜻은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자, 분수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얘는 요렇게서 요거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무형근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 분수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 분수식 풀듯이 또는 분수를 계산할 때와 같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통분하고 그 다음에 분모 없애고 그러잖아요. 이 과정 또한 똑같습니다. 분수 방정식도 분모를 없앱니다. 어떻게 없애느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서 없앱니다. 자, 여기서도 나타나듯이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정리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유도되고,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0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다 해가 아니라 x 이꼴 0은 특히 이제 분모 자리에 요게 분모 자리 0 되게 만들잖아요. 이러한 거는 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런 건들을 우리가 나중에 무형건이라고 하는데요.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어진 분수 방정식을 변형하여 얻은 다항 방정식군 중에서 분수 방정식의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무형건이라고 한다. 그랬듯이 x = 0는 무형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이 설명은 무형건이 나오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잠깐 살펴볼까요? a = b의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 l을 곱하면 LA = LB가 되고, 이거를 풀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LA = 0 또는 A = B가 되어서 LA = LB 근 중에는 A = B의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건, 즉 L = 0의 근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근을 이 분수 방정식의 무형근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되듯이 L = 0 또는 A = B. 야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인데 결국에는 L = 0이라는 해를 포함하게 된다는 거죠. 어떨 때?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했을 때. 그래서 무형근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다소 조금 이제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오류일까요? 내용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줄 테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 수식의 관계로 볼 때 이 수식에서 설명하는 내용의 결과는 이렇더라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여기 있는 말대로 이 말대로 해버리면 항상 분수 방정식은 무형근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형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버리면, 실제로 여기다 L을 곱해버리면 이 L하고 A하고 L하고 B하고 이 약분되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함으로써 나타나는 이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L의 모든 인수가 약분되는 경우가 있고요. L의 인수의 일부만 약분되는 경우가 있고, L의 모든 인수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만 남는다든지 그다음 모든 인수가 남아있는 경우는 무형근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이야기지만, L의 모든 인수가 약분되어지는 경우에는 무형근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x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 이꼴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x라는 이 분수 방정식 한번 풀어봅시다. 이건 x입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했듯이 분모 좌변 통분해 볼게요. x 뭡니까? 이거는 x가 아니라 이거는 1입니다. 1로 갈게요. 편리상.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좌변을 통분하면 똑같잖아요. 우변의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분자는 2x 이꼴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뭐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이꼴 0 이래 되죠. 그러면 분모 양변을 곱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x는 0 이래 나오죠. 0은 뭐 이 분수 방정식의 분모가 0 되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 0 넣으면 이 해를 만족합니다. 맞죠? 그래서 x 이퀄 0은 이 방정식의 분수 방정식의 해거든요. 이 경우는 무형근 안 생기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여기 사실은 이 양변에 이쪽과 이쪽에 x제곱 마이너스 양변에 곱하거든요. 곱해버리는데 결국에는 이 분모가 어떻게 됩니까? 약분되어 나가죠. 몽땅 약분되어 나가기 때문에 무형근을 가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오류를 가지고 있는 설명이지만 무형근이 나오는 가정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합한 표현은 맞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분수 방정식의 풀이 해법은 뭐냐? 무조건 이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서 분수 방정식을 다항식만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으로 고친 후 이 방정식을 풀고 그 다음 해를 이제 실질적으로 결정할 때에는 분수 방정식의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근을 제외한다. 그래서 나머지를 이제 근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잘 이해될 거라고 보고. 자, 예제 1번을 풀기 전에, 자, 무형근에 대한 또 다른 설명 하나 더 첨가할게요. 잘 들으세요. 무형근은 분수 방정식을 통분하여 정리하였을 때 분자와 분모가 공통인수를 가지도록 의도한 것이다. 통분해서 정리했을 때 분자와 분모가 공통인수를 가지도록 의도한 것이다. 이 말까지 도대체 무엇인지 예제 1번을 선생님 설명했는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좌변을 이제 통분하면 x-2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정리 과정을 생략하고요. 정리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나오네요. 그리고 우변에는
그대로 적으면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8. 이거를 다시 우변의 것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꼴 0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분자 분모를 각각을 인수분해합니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분자는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나오죠. 잘 보세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공통인수입니다. 실제로 이 방정식의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게 되면 남는 거 야거든요. 이 방정식의 해는 누굽니까? 2와 마이너스 1이죠. 그런데 2는 무연근이거든요. 2는 당연히 얼마입니까? 여기에 야를 0대기 하죠. 야도 0대기지만. 그러니까 방금 설명했는 무연근은 분수 방정식을 통분해서 정리하였을 때 분자와 분모가 공통인수를 가지도록 의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x 이꼴 2는 무연근으로 처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도 무연근을 처리할 수 있음을 알았으면 해서 설명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이제 4페이지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문제 1번으로 바로 갈게요. 분수 방정식을 풀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예제 2번부터 하겠습니다. 예제 2번 주어진 이 분수 방정식을 풀어라고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여기 공통인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치환을 이용해서 풉니다. 뭐 시원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이게 풀이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제 치환이라는 것 때문에 설명하고자 합니다. 치환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에도 에서 보아도 한 단원으로서 치환이라는 단원은 수학 과목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수학적 경험으로 볼 때 치환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을 거라고 봐요. 그만큼 수학 문제 해결에 많이 쓰이는 수학적 도구가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치환해서 생기는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항의 개수를 줄일 수 있고, 두 번째, 차수도 줄일 수 있죠. 세 번째, 때에 따라서는 문자의 개수도 줄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환을 우리가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선생님은 이렇게 명칭합니다. 이 세 가지는 수학 연산 과정의 대전제 조건이다. 대전제 조건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학 문제 풀다 보면 답이 나오려면 항상 항의 개수 줄여야 되고 차수 줄여야 되고 문자 개수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학 연산 과정의 대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세 가지를 따라가야지만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이 치환이라는 도구는 이 수학 연산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면에서는 치환은 대단히 중요한 수학적 도구라는 거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뭐 풀이 과정은 여러분 충분히 하실 거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2번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봐 주기고요. 예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강물이 시속 2km의 빠르기로 일정하게 흐르는 강을 따라 20km의 거리를 배로 왕복하는데 2시간 15분이 걸렸다. 지금 이제 시속이니까 시간이 기준이라서 이 15분을 고쳐야겠죠. 그래서 하는 2 플러스 15분은 커터 개념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 합하면 얼마냐면 4분의 9시간이 됩니다.
고쳐야 되고요. 항상 단위를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잔잔한 물에서의 이 배의 속력을 구하세요. 그래서 이 배의 속력을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이 x가 얼마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그림으로 볼게요. 이런 강이 있다 칩시다. 이쪽은 하류고요. 이쪽이 상류라고 합시다. 이 배가 왕복하는 지점을 여기를 이제 A 지점, 요 B 지점이라고 하죠. 그런데 강물의 시속이 2km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표시할게요. 강물의 시속이 얼마다? 2km per hour다. 자, 그런데 이제 배의 속력을 x라 뒀기 때문에 배가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갈 때에는 배의 속력은 x 플러스 2가 되겠죠. 반대로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때에는 배의 속력은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지점이 떨어져 있는 거리는 얼마예요? 20km고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왕복하는데 얼마 걸렸다? 4분의 9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시간 뭡니까? 시간의 시구인데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그래서 시간은 속력 해상은 없습니다.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왕복했는 시간이 얼마다? 4분의 9니까. 그러면 걸린 시간 얼마입니까? 하루에서 상류로 올라갈 때의 시간하고 상류에서 하루로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의 합이죠. 그러면 하루에서 상류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 얼마입니까? 속력은 x-2이고 이동 거리는 20 더하기 왕복이니까 상류에서 하루로 내려올 때에는요. 시간 뭡니까? 속력은 얼마예요? 속력은 x 플러스 2분의 이동 거리는 20. 이러한 등식이 유도되고 이 분수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나중에 무형근 처리하는 거 조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문제 3번은 보통 이제 문제는 쌤이 잘 넘어가는데 문제 3번은 또 설명할 게 좀 있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죠. 1의 완성입니다. 1의 완성. 다른 말로는 1의 총량. 1의 총량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뭐 어떤 사람, 어떤 기계의 능력 곱하기 이 1을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 그래서 능력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나거든요. 요거를 보면서 들어갑니다. 수경이와 병일이가 매일 책을 일정한 쪽수로 읽어서 300쪽짜리 책을 모두 읽었다. 수경이는 병일이보다 하루에 5쪽씩 더 읽어서 10일 빨리 읽었다. 이때 수경이가 하루에 읽은 책의 쪽수를 구하여라. 이래 있는데 기준은 병일로 잡아줘야 되죠. 수경이는 병일보다 뭐 이래 됐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병일을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첫 번째, 병일이 하루에 읽은 책의 쪽수를 뭐라는가 하면 이거를 x라고 둡시다. 그러면 수경이가 하루에 읽은 책의 쪽수는 얼마예요? 하루에 5쪽씩 더 읽었다 했으니까 x 플러스 5가 되겠죠. 두 번째, 병일 이렇게 균자가 있으니까 병일이 책을 모두 읽는데 걸린 시간을 뭐라 하는가 하면 t라고 합시다. 그러면 수경이가 책을 모두 읽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 돼요? 10일 더 빨리 읽었다 했으니까 t-10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서 x 그러면 병일이 책을 다 읽은 거는 뭐예요? 하루에 쪽수는 x고 다 걸린 시간은 t니까 1의 완성은 xt = 300
되겠죠. 그 다음에 수경위는요. 쪽수는 하루 읽는 쪽수는 x 플러스 5, 책을 못 읽는데 걸린 시간은 t-10 이꼴 300. 이 두 개를 이 두 개씩을 연립해서 풀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로 고치면 되는가 하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야? 책의 쪽수기 때문에 x를 구해야 되니까 야를 t 이꼴 x분의 300으로 고쳐서 이 두 번째 식에 대입해서 풀면 x에 관한 분수 방정식이 유도되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요 문제는 지금 오류가 좀 있을 거예요. 지금 수정이 됐나 못나 모르겠는데, 지금 문명꾼마당 가제방에 이 책이 오류가 좀 있어서 여기에서 이 인정된 교육청, 전라북도죠. 전라북도 교육청의 교육감 인정 도서거든요, 이 책이. 그래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수정을 하라고 파일을 보내줬어요. 이거를 여러분한테도 공유합니다. 이거는 이제 가제방의 첫 번째 주, 그러니까 저번 주네요. 저번 주 가제방에 첨부 파일 올려놨으니까 미리 보시고 오류가 되어 있는 부분 또는 잘못되는 부분 수정해 놓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다 보지는 못해서 하기는 못했지만 이 작년에 보니까 책에는 이 해 중에서 이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이 조건을 만족하거든요. 이 분수 방정식이 해를 가질 조건으로 A는 마이너스 1을 해로 조건으로 가지는데 얘를 빠뜨렸어요. 이 고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분모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a 플러스 1 갈로 닫고 x 플러스에 a 마이너스 1이네요. a 마이너스 1 이꼴 0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분모의 최소 공배수 양변의 요구를 양변에 곱해서 풀 거지만 미리 먼저 봐야 될 게 분자에서 x항이 0 되게 하는 a-1 이런 경우에는 이 분자가 상수만 남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0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로 이 조건, 해를 가지한 조건의 상수 a에 더불어서 a-1이 포함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특히 분자만 봅시다. 분자를 함수로 표현하면 얘는 y 이꼴 a 플러스 1 갈로 닫고 x 플러스에 a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 되면 얘는 뭐가 되는가 하면 y 이꼴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 됩니다. 특히 방정식의 해는 이 함수 그래프하고 x축가에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y 이꼴 마이너스를 꺼버리면 x축가 만나는 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방정식은 해를 가지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일 때에도 이 주어진 분수 방정식은 해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도 이 조건에서 해당되더라. 확인해 보시고 참고해 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다고요. 요 뒤에 있는 이 내용은 다는 아니고 이 과제로 교과서 18페이지의 문제 해결력 문제 1, 2, 3번 과제로 여러분 문명공모당에서 과제 했는 거 적어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